안녕하세요. 범블랑복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짜로 5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거의 석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 5조 원 정도가 돌파가 됐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 중 주택구입 자금 대출 신청이 거의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달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4천 건이 넘어가는 거래 증가 추세의 연료에 해당이 되죠. 그만큼 일단 저금리로 디딤돌 대출을 받는 거니까 쏠림 현상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건데, 초기에는 대환 용도가 압도적인 비율로 많았습니다. 77% 정도 수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전체 32조 원 정도가 대출로 나갈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파이에 비하면 대략 16% 정도가 나간 걸로 보이네요. 석 달에 5조 원 정도면 상당히 빠른 속도라 볼 수 있죠. 아마도 소진은 6개월에서 9개월 내로 다 되지 않을까 내다볼 수 있겠습니다. 소득 기준도 2억 원 정도로 다시 상향 조정을 해서 아마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넓힐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금리라서 혜택을 보려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5대 은행 가계 기업 대출 증감액이 다시 특히 가계 대출 쪽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가계 대출이 3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가 다시 4월에 갑자기 돌변 5조 6천억 정도로 증가 추세했습니다. 이거 거의 주담대 부분에서 압도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거라 상당히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라 볼 수 있고요. 특히 신생아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대출 파이가 다시 커진다는 건데,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한쪽에선 대출을 터주고 있는 거고, 다른 쪽에선 대출을 막아내려 하는 거고, 서로 엇박자로 가고 있는 건데, 가뜩이나 신생아 대출에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주면 이거 대출 파이는 엄청 실이 높아질 가능성 많죠. 결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는 걸 인위적으로 자꾸 대출 쪽을 자극해서 거래량을 늘리는 것. 3월 거래량은 정말 신생아 대출이 터지는 바람에 생긴 이 시장의 거래량, 인위적 개입이라는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다시 이렇게 판사리가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신생아 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간다는 건 거래량이 쪼그라든 걸 만회하기 위한 방법일 수가 있겠는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을, 굳이 대출을 터서 거래량을 늘리는 건 결국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이후에는 집에 대한 가치 하락이라는 리스크를 전적으로 다 떠안아야 되는 거고, 일단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빚을 져야 한다는 것도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거의 멍해에 가까운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과 동시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생토록 부채를 탕감해야 하는 빚의 세계로 가는 것도 씁쓸한 단면이죠. 그러니 2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선에서 깨져버리고, 이거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구가 52개월째 감소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9% 이상 증가하는 대신에 출생률은 5% 이하로 감소. 자연적 감소가 10,000명대에 이르는 역대급 인구 절벽을 기록하고 있는 건데, 이걸 다시 대출로 땡겨서 애를 낳으면 집을 드립니다. 그것도 공짜가 아닌 대출을 받아서 빚내면 그때 드립니다. 이것도 되게 뭔가 짠한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지금 미친 듯이 오르는 집값 보면 신생아 대출 가지고는 5억 최대 한도인데, 5억 대출 내는 것도 또 아찔한 면도 있고요. 원금이자 아무리 절이라 해도 절이는 금리 우대를 맥시멈 받을 수 있는 수치고, 대체로 2, 3% 정도의 금리 적용을 받을 건데, 시중은행 금리하고는 1% 내외 정도 차이밖에 안 나죠. 지금 분양가 고점에서 날아오는 건 완전히 불화살 수준이죠. 그냥 가격이 꽂히는 대로 방화범 수준, 활활 타오르면서 지금 모든 자금을 태워버릴 듯한 기세로 시중에 주택자금들을 불살라버리고 있는데, 그만큼 집값이 그것도 신축적 분양가가 올라서니 이걸 감당할 만한 대출이, 특례 대출도 절대로 키높이를 맞출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게다가 겨우 그렇게 본인 자금 플러스 알파에서 맞춘다 해도 평생 자기 인생 갈아 넣어야 하는 리스크가 큰데, 게다가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산다 해도 그 집이 올라줄 피치 있는 고점대 궤적을 그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집 사는 거 당연히 포기해야지.
이거 뭐 작전상 후퇴인데 굳이 뭐 신축 고분양가 받아줄 이유 없고, 그러니 지난달 노도강 아파트 거래량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우회에서 9억 이하 아파트로 집중적인 수요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거 뭐 거의 뭐 토끼몰이식 수요 유인책 아닌가? 결국 그렇게 어렵게 집을 산다 해도 빚더미 위에 올려놓은 모래성 같은 집일 건데, 특히 노도강은 되게 아슬아슬하거든. 지금 떨어지는 추세가 장난이 아니라서 여기를 선택지로 정해도 지금 상황에서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닌데, 일단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액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소진이 되면 셔터가 닫힌다는 생각 때문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이 급한 마음이 생기는 건데, 아니 뭐 대출을 저리에 받는 거하고 이후에 집값이 더 떨어져서 대출 적게 받는 거하고 이거 쌤 아닙니까? 조금만 타이밍을 늦출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서울 집값은 오른다라는 분위기 띄우면서 상대적으로 노도강이 떨어지는 추세가 워낙 폭포수 같아서 이건 뭐 분위기 띄우기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나홀로 하락세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타이밍 잡고 신생아 대출 물고 들어가는 것도 리스크라는 얘기죠. 왜냐? 그만큼 내가 샀던 가격대보다 이유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참에 내가 사지 못하면 앞으로 더 올라서 못 살 거라는 공포가 이미 깔려 있어서 노도강 쪽으로 방향을 급선해야 하는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칫 오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지금 통계 자료 자체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서 서울은 6주째 상승 추세 지표가 딱 붙어 있고 이게 꿈쩍을 안 한다는 건데, 부동산원 지표가 아주 하드한 데이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KB 시세는 24주째 하락세, 마이너스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는 지표 나타내고 있고, 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데이터를 철석같이 내비게이션으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 시장은 이런 매물 격차나 거래량 등등의 숫자 지표들이 아마 얼마든지 현장 반영분이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변수가 많은데, 중요한 건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느냐 뿐만 아니라 이 자금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지 않느냐일 수도 있어요. 지난 3월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신생아 대출 5조 원 땡긴 수요가 집을 서서히 사기 시작을 한 건데, 여전히 거래량은 뭐 그닥 괄목할 만한 추이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책 상품을 물고 있다는 건 앞으로 부동산 전체 집값의 가치를 떠받치고 있는 자금 흐름이 말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냥 그 정책 대출 수요가 거래량을 늘린 것이니까, 다시 말해서 정책 대출에 물려있는 수요가 움직인 것 뿐이니까, 나머지는 빙산의 하부 구조인데 어마무시한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덩어리가 여전히 수면 아래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그게 바로 다주택자들의 자금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한 움직임은 너무나 뭐 자금 파이면에서 제한적이라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집값에 변화를 주기에는 좀 미미하고, 그동안 주택 시장의 가격 저지선을 형성하고 있었던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자산이 완전히 금융시장 쪽으로 돌아서 버렸다. 그러니 하부 구조가 완전히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 소위 수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 발로 차버리는 현상 가속화되고, 겨우겨우 정책 대출을 물고 진입한 수요들만이 부동산 시장의 집값을 지탱하게 될 건데, 이게 가능하겠냐고. 완전히 집값 자체가 나가래가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갭2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게 이런 단편적인 모습을 대변해 주는 거라 보면 됩니다. 자금 이동이 유입이 안 돼서 지금 집값이 흔들리는 그런 가능성이 아니라, 기존의 자금이 오히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집값의 대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는 걸로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생아 대출 수요가 어찌 보면 자칫 설거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찜찜한 부동산 지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감안을 하시고 선택지를 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체 발전기가 가동 중단이 되는 시점에선 자금 유입을 대출로 뻗치기를 한다는 것도, 앞으로 실제적으로 집값을 움직였던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면 이런 대출로 유입해 들어온 자산 가치들은 이후 급격한 붕괴의 위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집을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것 같았던 공포가 더 큰 공포, 그러니까 내가 산 집이 엄청난 가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뭐 이를 갈 수 있는 리스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거의 뒤통수 까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섣불리 움직이기에는 검증되지 않는 것들 이외에는 물음표를 자주 던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부가 오늘 발표한 신생아 대출 추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부동산 자금 유입은 정책금리 바탕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수요다. 결코 전체 집값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못한다. 대신 기존에 깔려있던 부동산 자금들이 죄다
금융시장 쪽으로 부동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급속도로 빠져나간 자리에 덜렁 정책대출 수요만 시장에서 서로 머리 디밀고 있는 아주 이상한 집값이 다 빠져버릴 수 있는 횡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늘 조심조심 움직이시는 것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국토부가 발표한 대출 추이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결국엔 이렇게 3월 거래량 증가세는 인위적인 개입 속에서 진행된 거래량 증가. 근데 이런 제한적인 움직임이 집값을 들어올리기란 역부족. 이미 기준에 깔려있는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간파하시고 선택지 정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번불한 복도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